5년 전 대선 앞두고 지금의 안철수와 같이 뜨거운 인물이 있었다. 문국현 기억하는가?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을 만든 유한 팀벌리 수장이었던 이 남자는 2007년 대선에 출마하며 신선하게 등장했다. 짜잔! 깨끗한 기업인 이미지와 정치 경험이 없는 변이 우와 안철수랑 비슷해. 물론 지지율 면에서 안철수 교수가 월등하긴 하다. 그런데 또동 문국현이 자신의 도플갱어 안철수를 지지하고 나섰다. 당을 만들지 말라, 독자 출마해라 라고 말하는 이 남자. 청렴함과 투명성을 내세웠던 문국현은 5년 전 대선 실패를 거울 삼아 안철수에게 조언해줄 수 있다는데, 궁금해.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를 만나보자. 네, 오늘 갑자기요. 네, 이게 생방송의 또 묘미예요. 네. 갑자기 원래 이게 대표님하고 저랑 도란도란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우리 또 교수님이 합류해주기로 해서 분위기가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괜찮으시죠, 교수님? 워낙 같이 해도. 두 분 말씀 잘하시는 분 앞에 앉으니까 떨리네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 네. 자, 아까 하던 질문 있잖아요. 진짜 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첫 번째 안철수 원장하고 문국현 대표를 비교를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어떤 기분이십니까? 이제 그 안철수는 좀 저보다 젊고 네. 작지만 다윗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훨씬 나이도 많았고 대기업에 있었고 국제적인 경험도 많고 그랬는데 주변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안철수는 보면은 작년에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주변에 보면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선 사람에서 젊은 사람이 언제 그렇게 주변에 사람을 모았나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안 원장이 오랜 뭐 교류를 하고 뭐 포럼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국현 대표께서는 5년 전에 나갈 때 사실은 대한민국이 더 나아져야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 어느 기사를 봤더니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명박 후보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이명박 후보는 가짜 경제, 잘못된 경제를 이야기하는 짝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생각을 하고 진짜 분기탱천해서 출마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럴 때 당신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나오셨.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는 굉장히 준비성이 많고 합리적이에요. 1년 반쯤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준비를 하셨다고? 예. 안철수는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이제 관련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원순이나 이런 사람이 대선에 나오는 줄 알았지, 정 총장이나 이런 사람이 제가 나가야 된다고 압력이 일어선 거는 6월 말서 10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4, 5개월 남겨놓고 압력을 받은 거고 안철수는 이미 1년 반쯤 전에 준비가 돼 있었어요. 시간적 차이가 더 여유가 많이 있었다. 여유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을 돌이켜보면 독자 출마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을 만들지 말라는 뜻인지. 그렇죠. 우선 당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는 이왕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듯이 네. 기성 양대 정당을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도 그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국민은 지금 이 연간 1,000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국회의원을 100명 이상씩 두고 그리고 온갖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도 국민을 절망시키는 기성 정당을 이길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부족했어요. 네. 근데 안철수는 지금 가능하다. 독자 출마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가능성이 저보다는 10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또 어떤 의구심이 있느냐 하면요.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설사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그럼
국회로부터 어떤 지원이라든지 지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또는 심지어는 행정부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안철수 혼자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경제나 경영에서는 이런 거를 개선할 거냐, 혁신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네.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데도 틀에 안에서 갇혀서 그 안에서 이것저것 고쳐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틀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혁신을 하려면 기존 정당은 3번 이상 다 실패한 팀들이라 이름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네. 그럼 실패한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또 시키는 거는 틀에 갇힌 사고죠. 아. 그래서 그 틀 바깥으로 나가면 갑자기 국민의 힘으로 이미 우리가 뽑아낸 국회의원이지만 재편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에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편되는 이런 정당의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거를 믿고 계시고 그렇죠. 또 재편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리더가 바뀌면요. 네. 모든 게 바뀌는 게 독일의 예를 하나 보시면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워낙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꼭 독일 사람하고 좀 아니, 다른 우리나라도 점이 있다. 이순신 한 사람이 바뀌니까 우리 조선 반도를 구했잖아요. 그렇듯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리더가 제도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제도를 망치는 사람이 되게 독재자들이거든요. 아. 리더들이 이 좋은 제도를 다 망치는데 좋은 리더, 성실한 사람. 그래서 양당의 독점, 공급자 중심의 독점주의 생각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정치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사람이 나라를 밖으로 이끄는 거지 양당의 특혜 그 성각 안에 갇혀갖고 국민의 군림하던 그런 공급자 중심 정치는 20세기에 다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행자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네. 진행자가. 안교수 교수를, 안철수 교수를 20년째 알고 계시잖아요. 기업인이니까. 네, 알고 계시죠. 뭐 네. 이래저래 압니다. 어떻습니까? 솔직히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저도 이제 뒤에서 안철수 교수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가가 솔직히 얘기하면 다릅니다. 예, 솔직해요. 예. 오늘 내가 여기서 완전 오픈하고 말씀드리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차는 날 수 있다고 봐요. 100%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눈이 밝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네. 좋은 사람을 보고도 좋다고 못하는데 네. 여성들은 일찍이 이 안철수 원장을 알아봐서 네. 안철수 원장이 무슨 이런 희망 콘서트니 이런 젊은이들하고 어울리기 전부터 네. 알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아, 괜찮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제발 당신도 저 정도는 돼야 된다. CEO로 된다면. 그러니까 망신스러웠죠. 야, 아, 그때 진짜. 룸사롱 안 간다는 그 얘기에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남자가 문재 뭐 대표님도 룸살롱 가실 분 같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뭐 아무튼 최근 20년에는 간 적 없다고 아, 최근 얘기를 20년 전에는 해놓고 간 적. 옛날은 있는지 없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국민을 생각할 거냐 아니면 누가 국민이 준 밥통을 자기네들이 끼얹고 연간 350조나 되는 예산을 분탕질하면서 국민을 이렇게 절망으로 빠뜨리고 우리나라 중산층이 다 무너졌어요. 집값이 한 30-40% 내리고 다 떨어졌죠. 자녀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비정규직 자리도 흔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중산층 몰락이나 일자리 양극화죠. 엉망이나 지금 우리 아까 바로 전에 황상민 교수랑 얘기했지만 지금 배척간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바로 지금 위기다. 그러니까 기존 양당 네. 체제는 절망밖에 거의 뭐 3번씩 다 했는데 네. 절망밖에 안 껴준 게 없거든요. 그러면 방법을 안철수 바꿔- 원장이 과연 국정 경험도 전혀 없고 정치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배척한드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3번 실패하거나 4번씩 실패한 사람한테 또 맡길 거냐 그건 답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는 뻔한 사람들한테는 거죠. 맡길 수 없다. 예, 그러면 예. 새로운 사람 중에서 가짜 CEO를 시킬 거냐, 진짜 CEO를 시킬 거냐, 성실의 상징, 윤리경영의 상징, 나눔의 상징, 혁신의 상징, 융합의 상징을 시킬 거냐, 중소기업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시킬 거냐, 이런 걸로 보면은 다른 어떤 정치인도 그런 자격을 안 가지고 있죠. 사실 그래요. 이수신 장군도요. 무과시험에서 낙제한
그렇게 무술이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병법은 상당히 뛰어났지만. 그러니까 국민의 힘, 한번 생각해 국민의 힘을 이용하고 100만 공무원의 힘을 이용해야지 네. 그 소수 몇만 명도 안 되는 당뇨들 가지고 공급자 중심의 그렇죠. 독점 정치를 하는 건 이제 끝내야 돼요. 네, 자, 친구나 안철수 형님. 원장을 지금 이순신 장군에 비교를 했습니다. 아니면 굳이 비유를 네. 하자면 예, 지금 비유, 우리가 백척 비유. 만드니까 예, 비유. 비유를 하자면. 아, 안철수 원장이 그래서 뭐 이순신. 정치 경험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지적이다라는 거죠. 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쩌면 더 잘할 수도 그렇죠. 있다. 실패한 경험들밖에 다 없으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다고 난리치신 우리 지금 이명박 대통령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죠. 그죠? 네. 예. 아, 참, 우리, 유한 킴벌리 회장, 대표하셨으니까. 대표하셨죠. 어저께 사실 재벌 세습을 얘기하면서요. 저희가 유일한 회장님인데, 유한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크게 지금 창피를 당했습니다. 회사 이름이 유한이니까. 예. 유한일 그래서, 내라고 네. 하는 걸로. 그래서 유한일로 이렇게 잘못했는데, 유일한 네. 회장님이시죠. 네, 맞아들읍시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유일한 그 회장님을 존경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엄청나게 항의 전화 와서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유한일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그러면 선거라는 게요, 인물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정책 선거는 어디로 간지 없어졌고요. 맞습니다. 인물이 있고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도가 더 중요하고 그 위에 바람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연 대선을 앞두고 어떤 바람이 변수가 있느냐?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글쎄 이제 21세기로 가는 과정에서 21세기의 나쁜 유산을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특검 문제에서 어느 한쪽만 찬성을 했지 다른 쪽에서 거부하겠다 뭐 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바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유신 때 사법살인 당하거나 권력이 사람을 양민을 죽인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간다면 이것은 의외로 선거 말기에 과연 20세기에 이런 유산을 그냥 인정하고 계속 부패와 이런 독재와 같이 살 거냐 아니면 과거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이 어떤 새로운 바람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 철저히 반성하는 쪽으로 가면서 다른 현상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게 있다고 봅니다. 문 대표님, 지난 대선 때 문 대표님이 나오셨을 때 문 대표님이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에서는 네. 5당 중에서 1위를 했어요. 아, 정책은 예. 상당히 좋은 정책을 제시를 그것이 하셨군요. 전 국민한테 가는 네.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좋은 정책 내봤자 바람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은폐 학습을 같은 데서는 하셨겠군요. 그거를 알아줘서 나머지 4당보다 저 하나가 국회의원 되셨죠. 더 많은 득표를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가능하지만 대통령 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정당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실제로 했어요. 어떻습니까? 21세기는 스마트 정당 개념으로 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도 재래식 정당은 덜 필요하지만 네. 재래식 정당은 오랜 세월이 있으면 부패지고 무능해지고 관료주의적이고 싶고 너무 짧으면은 통제라든가 이 가치라든가 비전을 공유하기가 어려운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짧을 때는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아, 아무리 좋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래도 호흡이 좀 됐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는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을 믿고 치르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대선 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21세기형 새로운 스마트 정치 질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당의 지지 없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더 잘할 수 있죠. 지금은 그렇습니까? 서로가 야합을 하니까 네. 다수당이 국회를 완전히 거수기로 만들어버리고 막 정부 입법을 무한정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 연간 350조나 되는 예산 중에서 70조 정도가 여기저기로 막 이상한 데로 쓰인다 하는데도 추적하기도 그렇죠. 어렵고 맞죠. 예. 그것을 중소기업 살리고 사교육비 줄이는 데 썼더라면 중산층이 이렇게 몰락 안 할 텐데 네. 중산층이 몇백만 명이 짧은 시간에 거의 중산층 이하로 몰락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부동산 위기와 결합해서 보면 이거는 상당히 양극화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무 재벌 편중된 경제를 중소기업과 벤처들과 자영업이 함께 살 수 있는 걸로 바꿔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당을 만드시고 또 국회의원 활동까지 하신 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당은 필요악 수준이 아니라 진짜 악이다. 아예 없애져야 된다. 개편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독점 구도를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독점 구도고. 아, 독점 구도기 300년의 때문에. 양당의 독점 체제에 있고 선거
네. 뭐 지원비도 양당만 지원해주지 사실 나머지 당이나 신인은 한 푼도 안 해줍니다. 신인은. 그렇 예. 말씀이시죠. 안철수 원장이 우리 문국현 대표에게 함께 하자 제안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럴 리 없고요. 지금 아니 왜 왜 그렇게 그럴 리가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 지금 좋은 사람이 그 주변에 워낙 많고 네. 또 저는 뭐 중국 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빠서 한국에 반 뭐 외국에 아니 반. 안철수 원장을 보고 나와서 대통령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네가 나오기는 하는데 나는 네 안 도와주겠다 바빴어. 아니, 이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양반에 대해서 남이 모르니까 제가 수십 년 아는 걸 전할 뿐이지 네. 그분이 저한테 도움 아니 도움을 요청하면 어때요? 하면 요청 안 어떡하십니까? 되면 제가 요청을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있는 거라면 도와줘야죠. 아, 그렇죠. 예. 그 안철수 원장이 요청을 하시면 받아주는 거죠? 예. 네. 아,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니, 부정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노인네? 아니, 훌륭하시잖아요. 아니 노인네는 바람을 한번 열려다가 5년 전에 실패한 아니요. 경험이 그러니까요. 있고 지금 그 중요한 경험보다 얘기 더 많이 중요한 해주죠. 아니 우리가 그렇죠. 이제 재래식 정당 이렇게 딱 나오고 스마트 정당 딱 나오는데 사실 얼마나 지금 좀-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면서 또 어떤 의구심이 있느냐면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회를 이 움직여본 경륜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제야 그렇습니까? 제종 있고 없이 주변에 많이들 계시죠. 그분들이 다 어디 계시나? 네. 네. 하여튼 요청을 하면 네. 저기 바쁘지만 바쁘지만 너무 도와드리겠다. 바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그럼 수 만일 문 대표님이 내가 안 원장을 도와준다면 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혹시 혹시 뭐 있으십니까? 국제협력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예. 아마도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한 사람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또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네. 몇백만 개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걸 극렬히 반대하는 양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 양대 세력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네. 노조라든가 또 경총 등 정경련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러면 네. 몇백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이 양대 반대 세력을 설득을 못해서 그렇지 설득만 하고 나면 윈윈이고 젊은이들이 수백만 개의 일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 이 독자 출마에 대해서 아까 저기 하셨는데 민주당하고 단일화하는 게 훨씬 더 이 당선 가능성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때- 맞아요. 그건 맞죠. 맞는데 그때도 안- 독자 출마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표로 간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원장 이 사명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건 전제하대요. 네. 이제 뭐 사람은 누구나 다 쉬운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안철수 원장을 옆에서 본 성향으로는 뭐 불가피하게 국민이 원한다면 따라갈지 몰라도 성향적으로 보면은 일단 기성 정당 양당을 다 국민과 함께 거부하고 과거로 가는 길보다는 미래로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해서 대결하는 것보다는 대융합의 길로 가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어쨌든 간에 지금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게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생각에서 그럼 우리가 후보를 안 낼 테니까 당신이 나가세요 이러면서 도와줄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제 박원순 시장 경우는 어떡하다 그런 모습이 됐지만 제가 은평에 나갔을 땐 끝까지 민주당도 뛰어서 졌죠. 네. 그땐 민주당 한나라당 같이 다 사당이 다 아픈 게 나왔죠. 저보다도 예.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또 안철수 모델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건 국민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예, 명확하지가 우리 않다. 국민이 너무나 현명하기 때문에 네. 반복된 실수를 이번엔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와서 오늘 아주 좋은 얘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아, 우리 교수님하고 약간 의견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네요. 다릅니다. 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틀리다는 단어 그렇죠, 잘 쓰는데. 그렇죠. 다른데 그렇죠? 저는 그 다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 이해가 대표님 가죠.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네. 문 대표님의 기본적인 지금 심리는요. 네. 기존 정당 그리고 정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무능과 부패 그리고 단합에 의한 야합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결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 심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이제는 그쪽 동네에는 조금 더 기대할 수 없다라는 아주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 것 그래서 그 같습니다. 틀은 깨고 네. 그 틀이 깨야 알이 나와서 그중에 좋은 알은 그렇죠. 던지고 이렇게 이거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닙니까? 재래식 정당, 스마트 정당. 재래식 화장실 다 고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끝난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볼 때. 예. 우리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혹시 내가 못한 말씀은 여기서 한 말씀. 지금 중소기업과 벤처, 자영업을 빨리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매년 350조의 20%인 70조만 독일식으로 재창조해서 재편하면 충분히 중소기업들 독일의 명품기업처럼 살릴 수 있고 네. 벤처도 활성화할 수 있고 자영업도 전문화와 함께 종합 서비스 쪽으로 바꿔나가면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한반도 경제를 잘 이용하고 중국과 미국을 잘 조화시켜야지 너무 여기 이 한반도 주변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념지향적인 거는 스마트하게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다 이야기하셨죠. 네. 그런데 대선 전혀 후보 여기다 했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네. 보십니까? 네, 독일은 이걸 채택했고 저희는 대운할 대신 채택.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요. 네. 우리 문국현 대표께서 경제부총리를 맡아서 네. 벤처기업, 중소기업 70조 이거 좀 해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 그거 어때요? 뭐 어떤 분이 대통합한다고 행보를 하시니까 뭐 그분이 되든 안 이쪽이 원장이 되든 누가 되든. 예, 제가 그렇게 강력 되기- 추천을 예. 하고 싶습니다. 벤처기업, 중소기업 다 살릴 수 있는 그 묘안을 갖고 있으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오늘 진행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인터넷 댓글 때문에요. 마음 상처 입는 분 많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과 관련된 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남의 일에는요. 관심 있는 척 할 뿐입니다. 너무 댓글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요. 대단히 고맙습니다.